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장소가 전남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전라남도가 타 지역 참가자에게 1박당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숙박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인지도는 아직 낮아서 활성화 대책이 고민거리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전통 한옥형 유스 호스텔입니다. 올 초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달 워케이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순천만 에코초는 고풍스러운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객실 환경과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성수기 기준 성인 2명이 2박을 했을 때 기존 숙박비는 14만 원. 하지만 워케이션으로 이용하면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숙박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9,900원으로 2박을 보낼 수 있고 비싸도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1박당 1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워케이션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좋아하는 인형 아니면 커피, 화분 같은 거를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체로 좀 할 때도 있고. 전남 블루 워케이션은 현재 여수와 순천, 고흥,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맨 처음 워케이션을 도입한 여수의 경우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79개사에서 41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라 워케이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크게 활성화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려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등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남 블루 워케이션은 평일에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 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행불자 찾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한 290기 이상의 유해 DNA 정보 602건을 토대로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6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상투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실시됩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106명, 전남 303명의 지역 유권자가 각자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2년 먼저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1대 대통령 본투표까지는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앞서 치러진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적극적인 투표권을 행사해 강력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이깁니다. 당연히 이기는 선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을 하고 저희들이 결집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취업과 창업 육성 공약을 앞세워 대표적인 부동층,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해서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고 첫 번째 유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혼란한 정국을 빨리 수습할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편하게 오고 양심 옳은 사람
꼭꼭 해야지. 어찌 우리 국민들이 살게. 억지로는 못써 대통령이 잘해왔어.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훨씬 좋죠. 우리 서민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청년들의 최대 관심 역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빨리 취업을 하는 게 관건인데 일자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대한민국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전 경제 쪽으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야를 봉합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설 참 일꾼 누구일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내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교육 연수시설인 체육인재개발원이 장흥군에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준공이 된 지 반년이 되어가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추진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지난 2020년 2월 장흥군이 유치를 확정하고 대한체육회가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교육동, 숙박동 등 3개 동의 신축 건물을 짓는 등 모두 4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말 건물은 완공됐고 임시 사용 허가도 났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준공된 지 어느새 반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예산. 건물의 완공 시기에 맞춰 준비됐어야 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통은 계속되어 왔는데 정부안이나 부피안에 다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올해 초 대한체육회는 3월 개원을 공식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일단 하반기 중에는 최대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정된 건 없습니다. 연간 5만 명, 선수부터 스포츠 행정가까지 모든 체육인을 아우르는 인재 육성기관으로 추진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강조했지만 운영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 곳곳에 종합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과 농협, 농어촌 공사 등 65개소의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 상황에 따라 24시간 근무와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품목별 생산자 149명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 기상 상황 전파와 현장 재해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내 도농복합시 지역 가운데 광양시의 삶의 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전국 도농복합시 가운데 광양시가 전체 4위로 전남 도내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다음으로는 여수시가 11위, 순천시 15위로 각각 뒤를 이으면서 전국 상위 30%에 포함됐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한국관광학회 등 모두 9곳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지난 13일 부산시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경우 남해안을 하나의 해안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경전선이 지나는 벌교역에서 고흥읍, 도양읍을 철도로 연결하는 고흥우주선의 개설안을 수립하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와 지역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고속도로와 국가산단 연계도로와 함께 핵심 교통 인프라인 철도망이 구축되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